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2,00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자 순서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또 전해드릴 소식이 또 흥미로운 소식들, 그리고 참 미래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시죠? 워낙 뭐 이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여행할 땐 여기였대. 여기였대에서 사상 최초라기보다는 아무튼 처음으로 그 온라인 통해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웃바운드에 본격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진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노르웨이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업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어요. 관련한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서울시 관광협회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광업계 생태계 회복, 복원을 위해서 할 것인가. 네,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 에어부산이 동계 시즌에 일본 운항을 대폭적으로 확대합니다. 관련 소식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자, 도쿄 관광 이러닝 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 특히 도쿄 관련 상품 꾸미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관광청은 아트트리 관련한 코스를 추천했습니다.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요. 노란풍선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K 인센티브 글로벌 챌린지가 열리고요. 구미주에 돈 많으시는 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에 오십니다. 관련 상품 아주 괜찮더라고요. 이렇게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행어때가 26일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외여행과 서비스와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국내 가듯 해외 어때를 주제로 상품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을 하고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모든 여행 수요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핵심 고객층인 MZ세대가 원하는 가볍고 즉흥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밝히면서요. 국내 여행 부분에서 증명한 상품, 마케팅, 고객 서비스 역량으로 차별화된 해외여행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해외 항공과 숙소 결합 상품인 해외 특가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해외 항공 또 7월 해외 숙소의 예약 서비스를 오픈한 후 내놓은 여기어때 자체 기획 상품으로 정 대표는 근거리 자유여행에 초점을 맞춘 해외여행 서비스라고 밝혔고요. 항공 및 숙소 예약 서비스에 이어서 해외 특가를 추가로 국내 여행 가듯 쉽게 해외로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해외 특가는 비행 시간이 1시간에서 4시간 이내 목적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가벼운 여행지로 떠나는 합리적 가격의 여행 상품으로 주말에 즉흥적으로 떠날 정도의 쉽고 편한 여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가볍게 떠나는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특정 국가,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항공권과 숙소를 결합해서 최저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최저가를 핵심 경쟁력으로 이른바 연례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해외여행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2030 세대 선호도가 높은 일본, 베트남이 첫 타깃이 아무래도 되겠죠.
해외 특가는 항공과 숙소를 한데 묶어서 20에서 30% 할인율을 제공하면서도 기존의 저가 상품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없앤다고 합니다. 기존의 패키지 여행은 최소 인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만 여기어때 해외 특가는 예약과 동시에 100% 출발 확정되고요. 또 도심과 멀리 떨어진 단체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아니고 자유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숙소를 골라서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비선호 상품을 묶어서 싸게 파는 일명 에어텔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여행 시장에서의 중간 단계를 파격적으로 없애고 공급자가 아닌 철저한 고객 중심의 상품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어때 해외 항공권 예약 거래 9월이 전월 대비 98%, 해외 숙소 부분은 10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맞춰서 상품의 개수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약 120여 개 해외 특가 상품을 연말까지 200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요. 일본과 베트남의 여행 도시를 추가 공략하고 내년에는 대만과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잘 하면 좋은데 아웃바운드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우려가. 일단 국내 여행 가듯 해외 여행을 가게 만든다는 건데 이게 뭐 아무리 이거요 싸게 내놓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죠? 싸게 약간 이게 아무튼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원래 이 온라인 기자간담회 그 초청을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그날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자료를 주신 걸로 제가 좀 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내 가듯 해외 어때라는 주제인데 이게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이에요. 일본은 베트남 아무리 가깝고 그래도요. 그래서 국내 가듯 해외여행이라는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중국처럼 많으면 수요가 다양하니까 어느 정도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해봤자 얼마 되고 가면 갈수록 세대가 적은데 이게 아웃바운드 시장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저는 되게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보니까 저가 기존 상품 대비 2에서 30% 저가로 가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근거리 상품 나온 것도 저가거든요. 예, 저가예요. 근데 아무리 자유여행이라도 근데 여기서 20% 30% 저가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항공이랑 숙소 현지 숙소랑 이런 거 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여기서 또 더 저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일본 베트남 저가로 그냥 막 공급하게 되는데 항공과 숙소 항공이야 그렇다 치면 숙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좀 구체적까지는 뭐 저도 모르겠으나 그리고 100% 출발 확정 이런 얘기는 뭐 지금은 뭐 거의 없고요. 이거는 뭐 이미 뭐 그렇게 하는 거 같고 요거는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려되는 게 해외 아웃바운드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가볍게 그냥 싸면 갈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 시대에 동떨어진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여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뭐 잘하시겠죠. 뭐 다 뭐 저희보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관광청이 지난 25일 조선호텔에서 노르웨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9년 9월 이후 국내에서 열린 첫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참여 업체가 어디 왔냐면 예전만큼 많이 모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왔다는 게 대단한 거죠. 노르웨이 관광청,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트래블 컴퍼니, 그다음에 피오르드 투어, 그다음에 노르웨이스 베스트, 그다음에 노르디스 트래블입니다. 요 노르웨이스 베스트는 여기가 아마 예전에 플럼 그 뭐였죠? 플럼 뭐였더라? 거기였을 거야. 플럼 노르웨이인가 아무튼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현지에서 5개 업체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무소 피네어와 터키 항공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여행사 담당자들이 왔습니다. 낸시체 노르웨이 관광청 한국 대표 3년 만에 만나서 대단히 기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까지 노르웨이 방문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은 숙박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매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인 여행객 증가 추세로 특히 노르웨이 오로라 관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한국인의 방문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업체별로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텍스 뉴스에 담당자 이름, 이메일, 홈페이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향후에도 참고하셔서 뭐 비즈니스 하실 일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피네어 우리 지사님도 오셔서 제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일단 부산, 그러니까 김해에서 헬싱키 취향은 사실 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돌아간대요. 그 이슈만 없어지면 부산 취향은 바로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돌아가기 때문에 비행기가 4시간이나 많은 시간을 돌아가기 때문에 연료가 더 많고 필요하잖아요. 그럼 연료 때문에라도 다른 기존의 톤수를 무게를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2승 3중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관광인 총궐기대회 등 관광산업 제도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서울시 관광협회가 지난 24일 서울시 의회에서 주최한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 전략에 대한 듣고 행하다 요 정책 토론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요. 양무승 협회 회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관광산업 제도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노고에 감사하며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너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3천만 관광객 유치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좀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회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의 그 의회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마 발의를 해서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데는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또 그렇게 해야 돼. 서울 제일 크잖아요. 그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에어부산이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동계 운항 스케줄에 맞춰서 부산 나리타, 부산 삿포로 노선 재운항과 일부 노선 증편 등 대대적으로 일본 노선 스케줄을 강화합니다. 네. 자, 일단 운항이 중단됐었죠. 부산 삿포로, 부산 나리타 재개되고요. 자, 삿포로는 30일부터 매일 왕복 1회 데일리죠. 김해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고요. 삿포로에 11시에 도착합니다. 2020년 4월부터 중단되었던 부산 나리타 노선 12월 9일부터 데일리로 재운항하고요. 그리고 삿포로와 나리타 노선 운항 재개뿐 아니라 현재 운항 중인 일본 노선 운항 횟수도 대폭 확대가 됩니다. 현재 매일 왕복 2회 투데일리로 운항 중인 부산 후쿠오카는 이달 30일부터 3데일리 매일 3회로, 그 다음에 12월 8일부터는 매일 4회 부산 하루에 4번가 시외버스보다 많이 가. 부산에서 후쿠오카. 인천 출발 일본 노선도 30일부터 인천 나리타, 인천 오사카 매일 2회 투데일리 가고요. 주 3회 운항 중인 인천 후쿠오카는 매일 1회 왕복으로 늘어납니다. 동남아도 늘어납니다. 부산 출발 다낭, 방콕 노선, 인천 출발 방콕 노선 매일 최대 1회까지 증편하고요. 부산 세부도 주 4회, 부산 코타키나발루도 12월 21일부터 주 4회. 아예 막 다 늘어나네. 제 말씀드리면서 이 스케줄표 보셨죠? 그래서 계속 더 늘릴 거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관광 한국사무소가요. 우리 여행업계 특히 일본 도쿄 상품 꾸미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여행시장 재개와 맞춰서 도쿄관광 e-러닝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보면 운영기간은 10월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고요. 참가 자격은 여행업계 관계자, 여행사와 렌트사 직원, 또 가이드 이렇게 되고요. 강의 테마는 도쿄관광의 기초적인 지식, 그 다음에 혼잡을 피해 도쿄관광 즐기기,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한 도쿄관광, 베리어 프리가 발달된 도쿄관광, 그 다음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개발이 된 지역과 새로운 시설들, 그 다음에 새로운 여행 스타일과 업무 방식에 적합한 도쿄, 이렇게 됩니다. 재밌겠죠? 알차죠? 그죠? 참가 방법은 도쿄관광 e-러닝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 한 다음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뭐 경품도 드린다고 합니다. 모바일 기프트콘. 요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관련 기사에
저희 URL 딱 돼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에미레이트 항공이 연말 시즌 특별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합니다. 11월 18일까지 하는데 우선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에미레이트 스카이워즈 호텔을 통해 예약하는 회원들을 위해 1박 최대 14,500마일 적립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하는 마일리지로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쪽이 월등히 많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두 개에다가 그다음에 카타르 항공도 있고 그다음에 에티하드 항공 뭐도 있는데 일반 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을 리는 좀 그렇죠. 뭐 이렇게 돈 주고 보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도 면에서 그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동영상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예.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한번 그날 또 중요한 또 저희가 또 찍으러 가야 될 게 있어서, 왜냐면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귀가 시간이 굉장히 느릴 것 같아서 한번 하게 되면 저희가 게시판에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